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거의 미쳤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AI 겸임교수 이중보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이거를 여러 가지 AI들을 써서 보고서 작성을 하곤 하는데요.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작업들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업무를 볼 때에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는 AI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막강한 그 AI는 바로 노션입니다. 오늘 노션에 AI 에이전트 기능이 들어왔는데요. 그 기능이 기존에 있던 노션 AI와는 좀 결을 달리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요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노션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러면은 바로 이 노션 AI가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안을 만들거나 개요를 만들거나 표를 만들거나 플로 차트를 만들고 뭐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제가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주고 수락을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양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양식을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보고서 양식들을 보고서 양식 페이지로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페이지를 더 만들 건데요. 9월 19일 회의라고 해서 여기다가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회의로 들어가서 슬래시를 누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AI 노트 이거를 선택을 하면 회의를 체계적인 메모로 전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회의를 할 때 이 노션을 켜두면 얘가 받아쓰기를 해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회의를 진행할 거는 이 삼성전자의 SNS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캘린더를 만들어서 어떤 이 채널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30일짜리 이 SNS 컨텐츠 캘린더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내일까지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굉장히 잘 거의 오타 없이 받아쓰기를 해주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요약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싶은 거죠. 회의 내용을. 그랬을 때 이제 AI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9월 19일 회의 페이지가 여기에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요 회의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보고서 양식에 따라서 보고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골뱅이 모양, add 모양을 누르면 여기서 어떤 페이지를 선택할 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고서 양식이니까 보고서 양식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같이 여기다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 두 개를 이제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GPT스나 이런 챗봇에서의 난리지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인스트럭션을 남기는 거죠. 회의 내용을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줘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부분을 골뱅이를 여기서 다시 한번 누르면 여기에서도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보고서 양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고서 개요, 작성 목적, 보고서 범위, 주요 내용, 그리고 문제점, 개선사항, 추진과제, 결론 제언, 첨부자료, 이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고서 양식에 있던 이 양식에 맞게끔 작성이 지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여기에 9월 19일 날 했던 이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뭐 다른 AI로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노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채널별 30일 컨텐츠 캘린더 요거를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마케터이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을 할 때 컨텐츠 캘린더를 만드는 각 회사마다 어떤 노하우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서 실제 컨텐츠 캘린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캘린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SNS 마케팅을 하기 위한 컨텐츠 캘린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얘가 또 만들어 주겠죠. 네, 지금 만들어 줬는데요. 이게 지금 좀 만들면서도 깜짝 놀란 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냥 AI한테 시켰는데 일반적인 마케터들이 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플랫폼별 최적 게시 전략이라든지 이 관리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꽤 전문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회의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회의 내용 결과 우리가 컨텐츠 캘린더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쪽에다가 에이전트에다가 이번에 다시 물어볼 텐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캘린더 가이드라인을 다시 불러와서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삼성전자 AI 노트북에 대한 SNS 컨텐츠 캘린더를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AI 노트북 SNS 컨텐츠 캘린더라는 페이지가 아예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항목들을 만들고 그 내용을 아마 지금 채워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거의 미쳤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X, 링크드인 등등 블로그 등등 해서 지금 데이 1부터 이제 계속 쭉 만들고 있는데 그냥 요것만 봐도 거의 미쳤네요. 네, 다 작성이 됐는데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컨텐츠에 대해서 데이 1부터 데이 30일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캘린더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쭉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데이 30까지 쭉 다 만들어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보기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플랫폼 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타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플랫폼 비중이라든지 상태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되게 재밌네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10%에서 지금 인스타그램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 X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게 좀 더 비중이 있고 유튜브도 좀 비중이 있네요.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 내용을 보면은 여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요 항목들을 지금 잘 만들어 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요 옆으로 가면은 이런 메모도 넣어 놓고 주제, 핵심 메시지, 해시태그까지 싹 다 넣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블로그 내용을 작성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얘한테 이 페이지 내용에 맞게 블로그 글 개요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블로그를 아마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해줬는데요. 요걸로 이제 뭐 만족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으면 내 글쓰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 인스트럭션스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다시 요 화면을 클릭을 해서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요 아이콘을 마우스로 올려오면 지금 개인화하기라는 요 팝업이 뜨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 개인화하기라고 해서 챗GPT의 맞춤 설정 같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일단 요 아이콘에 대한 이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머리에 프로펠러를 달고 도라에몽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etup Instructions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페이지를 사용하여 이 노션 AI의 개성을 정의하고 행동 방식을 안내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인스트럭션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존에 이제 세팅되어 있는 이런 조수, 미니멀리스트, 분석가 뭐 등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나만의 템플릿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템플릿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내 노션 AI라고 해서 여기에 에이전트의 정체성, 채팅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프롬프트를 적는 그 방식대로 적으시면 되세요.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줬고요. 너는 20년차 마케터이자 블로그 인플루언서야 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글을 어떤 방식으로 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 제 글쓰기 스타일을 넣은 페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블로그에 썼던 그 제 말투, 제가 평소에 쓰는 그 컨텐츠를 여기다 붙여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채팅 대화를 할 때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는 하고
이렇게 골뱅이를 눌러서 이종범 글쓰기 스타일 이렇게 있죠. 요 이종범 글쓰기 스타일과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는 이종범 글쓰기 스타일 요 페이지에 있는 것과 비슷한 문체로 글을 작성해줘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로 다시 들어와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볼 텐데요. 이때 다시 얘를 불러와서 이제는 이 개인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도라에몽이 있는데 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 블로그 글쓰기 스타일을 지금 참조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추가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잘 작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의 그 블로그 알고리즘인 C랭크와 다이아 플러스의 알고리즘 공식 문서를 넣어서 그거를 참고해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네이버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형식으로 SEO에 맞는 이 컨텐츠를 만들어 줄 겁니다. 노션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떤가요? 이 AI 에이전트 기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막강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노션 AI도 쓸만하긴 했는데 그 기능들이 기존에 있던 챗GPT나 이런 거와 별반 성능이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챗GPT 가서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클로드나 이런데 MCP로 연결해가지고 노션에다가 저장하는 그게 훨씬 더 편리했는데 이 AI 에이전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 다른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에서 할 때 뭐 잼스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라든지 챗GPT의 GPTs 이런 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뽑아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지금 이제 노션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면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내가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난리지들을 보통은 노션에다가 저장을 많이 해두잖아요. 특히나 노션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거는 다 노션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노션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식 데이터베이스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공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으면 이 굉장히 빠르게 자동화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노션에 회의하는 것도 이렇게 받아 적고 하는 그런 기능도 들어왔고 여기에 MCP도 들어왔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슬랙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제 MCP들이 여러 군데에 노션은 웬만한 데는 다 MCP가 붙거든요. 외부에 있는 거를 일로 다시 가져와서 다시 한번 가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노션을 이렇게 봤을 때 계속 MCP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MCP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사람들도 노션을 많이 사용하니까 MCP를 연동을 시켜서 그때는 이제 노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챗GPT나 클로드나 아니면 AI 에이전트들 여러 서비스들에서 이 노션 쪽에 저장을 하는 그런 역할로 이 노션 MCP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노션의 굉장한 한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AI 에이전트가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서 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메리트들을 지금 노션이 흡수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션의 AI 에이전트를 봤을 때 여기에 MCP가 다 물려 있고 그리고 내 지식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굳이 번거롭게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 없이 여기에 난리지나 인스트럭션스를 넣어가지고 개인화시키고 자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게 지금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지금 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땐 굉장히 편리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노션에는 이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노션 템플릿들을 유료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난리지와 템플릿과 이런 것들을 다 패키지로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지면서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챗GPT의 GPTs를 처음에 만들 때 이 GPT 스토어를 만들면서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하면 이 수익에 대해서 쉐어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줬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 노션이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GPT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익화가 안 되고 있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노션 같은 경우는 이미 템플릿을 판매하는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걸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AI 에이전트들을 사용해서 나의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날리지와 인스트럭션스를 넣은 이런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생태계가 돼서 수익화가 되면서 돌아가면서 이 노션 자체가 하나의 이런 챗GPT라든지 아니면 클로드 같은 이런 AI 서비스로서 좀 더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오늘 이걸 써보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너무 가능성만 얘기를 했나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노션 AI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이 AI 에이전트를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생산성 도구로서 노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의 어떤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노션 AI 에이전트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